오바마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채무 한도 증액을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한인들은 어제 열린 뉴욕시 선거구 재조정 주민공청회에서 베이사이드를 하나로 합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하원 취임식을 가진 란킴 의원이 본격적 의정 활동을 시작하며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주가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를 사면하게 될 이민개혁의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출을 줄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국민들뿐 아니라 연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방정부의 금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강경 공세를 펼쳤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달 말 채무 한도를 넘겨 재무부가 2천억 달러를 임시로 조달했지만 이마저도 이르면 2월 중순쯤 동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채무 한도는 16조 4천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채무 한도 증액을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상한선 조정에 부정적으로 연방정부의 부채가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 상황에서 빚만 더 늘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사회보장연금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급여도 줄 수 없다고 공화당을 압박하면서 채무 한도 증액은 새로운 지출을 승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것들에 대한 지불이라며 증액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돈을 떼먹는 나라가 아니며 미국의 신뢰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한도 증액 거부의 결과는 공화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채무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돼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제 라과디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는 뉴욕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주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열린 마지막 주민공청회에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는데요. 참석한 한인들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베이사이드 분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퀸즈 라가디아 커뮤니티 컬리지에 위치한 강당.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주민 공청회는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재구성되는 퀸즈 지역 14개 선거구 가운데 특히 한인들의 이목을 끄는 선거구는 19지구와 23지구로 분할된 베이사이드 지역입니다. 발언자로 나선 제임스 옹 민권센터 선거 담당 코디네이터와 크리스티나 장 권익 옹호 담당 코디네이터는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안들의 공통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할된 베이사이드 선거구를 하나로 합쳐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대부분인 아시안들이 갈라져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This commission has arbitrarily torn Bayside in two between District 19 and District 23. Al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Asian American community there that shares major housing, public safety, and education concerns with the wider Bayside community. And this not only fails to reflect current demographics, it goes against unanimous public opinion given at both Queens public hearings held by this commission. Bayside is a community that should be kept whole in the 19th District with the Cross Island Parkway to its east, 73rd Avenue to its south, and Clearview Expressway to its west. 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수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이날 참석한 지역 주민 중 이들의 의견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론자들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이 2010 인구 센서스에 의해 조정되는 만큼 특정 인종 분포와 공통 관심사가 아닌 인구 비례에 의해 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Both Flushing and Bayside cover such an enormous large area that the population of this district would be lopsided and not within the population
deviation adopted by the Commission. Thank you. you. 올해 시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뉴욕시 시의원 선거구 재조정은 확정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오늘 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의 주민 공청회를 끝으로 다음 달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을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란킴 의원이 어제 알바니주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개원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한인들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 동부지역 한인 최초로 뉴욕주 의회 입성에 성공한 란킴 의원은 어제 얼버니 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초선 의원 23명과 함께 취임식을 마친 뒤 이제야 주 의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상인들과 노인들은 물론이고 이민자 등 소수 민족을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주 하원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뉴욕이론 한인들 도움 덕분이라며 한인 사회를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원 첫날인 어제부터 김 의원은 총기 규제 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앞으로 2년간 펼칠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된 총기 규제 법안 등 총 7개의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 의원의 부모와 한인사회 인사 10여 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오는 26일에는 퀸즈 도서관 플로싱 본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취임식을 열 계획입니다. 객관적 시각이란 일단 감정을 배제하고 열린 자세로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일본이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해 억지 감정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객관적 시각이 결여됐음을 입증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어제 위안부 추진계획 기자회견 이후 약 일주일간 일부 일본 커뮤니티 단체로부터 위안부 결의안 추진을 반대하는 여러 장의 서한을 받았다며 서한에는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매춘부로 활동한 여자들이라는 내용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위안부 역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미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이에 대해 위안부들에 대한 진실은 외면한 채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일본 커뮤니티의 행동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위안부 결의안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 파인플라자 2층에 위치한 한미문화원 미술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미술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합니다. 팰리세이드 팍의 새로운 문화공간 한미문화원 미술관.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한국화를 비롯해 서양화, 수혜화 등 15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한미문화원 미술관 주옥근 관장이 평생 동안 모은 소장품들입니다. 한국에서 25년 또 이민생활 미국에서 25년 50년간을 작고 큰 주로 이제 원로 화가들을 이쪽에서 뉴욕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탑이 될 만한 그림들, 걸작품들을 제가 모은 걸 요번에 이 장소에서 공개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술관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 환원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프레스센터 안에 이 한미 미술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수익금은 그 중에 일부분이죠. 모든 수익금이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록회 운영기금으로 쓰여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관은 개관 기념으로 집에서 잠자고 있는 소장품을 전문 감정사가 무료로 감정해주며 손상된 작품을 보수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미술관은 작품 전시가 필요한 아티스트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정신 이상자의 합법적인 총기 소유를 제약하는 내용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은 어제 예전의 총기 규제법에 비해 내용과 범위가 크게 확대 강화된 내용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상원은 어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발의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하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총기로 참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규제안 내용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8발 이상의 탄환을 넣은 탄창 판매가 금지되고 실탄 구매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원조회를 해야 하며 실탄 대량 구매 시에는 사법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 됩니다. 또 각종 총기 범죄에 대한 벌금이 인상되고 일반 총기 매매 시에도 신원조회 의무와 권총 소지 현황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시행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이민개혁.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를 사면하게 될 이민개혁의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 취임식에서 포괄 이민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화당 핵심 인사인 쿠바 출신 마크로 루비오 상원 의원이 이민개혁 구상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의 이민개혁 구상은 일단 1,100만 불법 체류 이민자와 드림법안 수혜 대상 청소년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 이민개혁 구상과 유사합니다. 또한 그간 불법 체류 이민자 사면에 반대해왔던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입니다. 때문에 포괄 이민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구상은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해 E-Verify 의무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이민 관련 개혁 조치를 한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루비오 의원은 소위 피스밀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한 개의 포괄 법안 대신 4개나 5개의 개혁 법안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옐로캡은 거리에서 승객을 태울 수가 있지만 콜택시의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울 수가 없는데요. 뉴욕시 콜택시들이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호객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콜택시의 불법 길거리 승객 픽업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이 불법 승객 픽업으로 발부한 티켓은 13,000여 건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1년의 2배이며 지난 2010년에 비해서는 9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옐로캡과 달리 콜택시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픽업할 경우 $35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콜택시의 길거리 승객 픽업을 허용하는 뉴욕시 외곽보로 특별 택시 면허 발급은 주의회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뉴욕 주법원 항소심에서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단 판결을 받아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지난 2011년 이후 단속 요원을 기존의 2배인 200명으로 증원해 콜택시의 불법 승객 픽업 행위를 적발하고 있어 최근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택시 리무진국은 올해도 단속 요원을 50명 추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3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무면허 콜택시도 5,753건이나 적발돼 2011년에 1,737건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방송인협회가 창립 36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로버트 김 신임 협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현성 LA 총영사를 비롯해 전현직 방송인 70여 명이 참석해 새 협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1977년 전직 아나운서들이 주축이 돼 창립된 미주 방송인협회는 한국 방송계와의 교류와 현지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왔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엄마와 아기 간의 사랑의 힘은 기적과 같습니다. 7달도 채 안 돼 태어난 쌍둥이 남매. 그중 호흡곤란에 빠진 아들은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He turned around with him already wrapped up and said he'd lost him. I said, Jamie didn't make it, we've lost him. 슬픔에 잠긴 엄마는 숨이 멎어나기를 품에 안고 계속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2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He started gasping more and more regularly. I'm like, oh my God, what's going on? And then a short time later, he opened his eyes. 역시 미수가 쌍둥이를 낳은 제니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쌍둥이를 매일 안아줬더니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겁니다. It stabilizes them and it makes them sleep better, and I feel like it's a big benefit. You know, it really helps get them right back on track in case they have a little rough day. Touch, it is just to cuddle them, spend half an hour to an hour, every day, can change the outcome of those infants. 맨살이 맞닿을 때 아기의 몸에선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아기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통증과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겁니다. You know, we have to give babies a shot of vitamin K right after they're born, and if you do this while a baby's in kangaroo care, they don't even flinch. 마이애미 의대의 연구 결과 하루에 15분씩 3차례 2주간 마사지를 해준 미숙아들은 성장 속도가 47%나 빨랐고 퇴원도 일주일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skin touch is really something that is beneficial to the family and beneficial to the babies. 아기를 어루만지는 엄마의 몸에서도 옥시토신 호르몬과 모유 생성을 돕는 프로락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The first time I kangarooed, I just cried. 그 어떤 약보다 사랑의 손길이야말로 최고의 묘약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화 큐레이터로 한인사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54세 한동신 씨가 지난 7일 오후 5시쯤 퀸즈 포레스트 힐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으로 진입하던 기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변의 말을 토대로 최근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한 씨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레코드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어제 정오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해켄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인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73세 노모 씨와 77세 신모 씨의 차량은 폴리파일 로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에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명은 숨졌으며 운전자는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경찰을 배출한 포트리타운에 한인사회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포트리타운 경찰 채용 공모에 응시한 한인 27세 김기수 씨와 23세 정준호 씨는 최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기수 씨는 2011년 4월 팰리세이스파크 교통경찰로 채용돼 이미 경찰직에 입문한 상태이며 정준호 씨는 존 칼리지에서 범죄학을 전공한 경찰 예비생입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키세나 블러바드와 비치 애비뉴 인근에서 76세 여성을 밀친 뒤 지갑을 빼앗으려 한 아시안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 남성은 옆에 있던 또 다른 53세 여성에게 다가가 다시 지갑을 뺏으려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5피트 11인치에서 6피트 2인치의 키에 범행 당시 짙은 녹색 계열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한두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으며 약간의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